극한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열의 일반항이 값이 어떤 수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에서부터 수열의 극한이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열의 극한의 그 결과는 수렴이라는 것과 이제 발산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미 여러분이 사실은 함수의 극한을 했기 때문에 조금 수열의 극한을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수렴과 발산의 뜻을 알고 이를 판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 수열을 좀 관찰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수열이 지금 두 개가 등장했어요. AN이라고 하는 수열이 있고요. BN이라고 하는 수열이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 수열 AN, BN에서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그 일반항의 값이 일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경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항을 좀 나열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1은 아래다 쓸게요. A1은 지금 1분의 2가 되고요. A2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3이고요. A3은 3분의 4고 A4는 4분의 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나열하게 되면 이 아이가 어떤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는지 알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일단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B1부터 해볼게요. B1은 1분의 마이너스 1의 1. B2는 얘는 2분의죠? 2분의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얘는 2분의 1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B3는 네, 3분의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열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정확히 이 아이가 대략 어느 값에 가까워지는지 알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표를 보시면 조금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뭘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수열, 지금 여기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n의 값이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n이 1일 때, 그죠? n이 2일 때, n이 3일 때, n이 4일 때 이렇게 점을 찍어서 표현을 했더니만 얘가 점점점 값이 어때요? 점점점 1이라고 하는, 네, 1이라고 하는 특정한 값에 가까워진다는 걸 우리가 시각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bn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이 0이라는 값을 중심으로 보시게 되면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이렇게 찍혀 있는데 요 값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은 0이라는 값에 가까워진다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수열의 수렴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수열의 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수열 A에는 알파에 수렴한다 라고 할 때 이 알파는 반드시 어떤 숫자가 되어야 하냐면 실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열 AN에서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일반항 AN의 값이 일정한 실수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황을 우리는 수렴이라고 할 거고요. 그때 이 아이를 우리는 극한값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또는 극한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기호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라고 쓰기도 하고요. n이 점점 커질 때 an은 알파로 가 해서 화살표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가 아까 예를 든 걸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수열의 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표현 방법을 배웠고 우리가 예를 든 걸 조금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결국은 이 아이는 지금 n이 커짐에 따라서 점점점 값이 내려가서 요 1이라고 하는 값에 가까워졌습니다. 그쵸? 이 아이는 0에 가까워졌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를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요 기호로 쓰자면 얘는 여기가 1이 되는 것이고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극한값이 0이니까
0이다 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아이가 수렴의 예인 거죠. 그래서 한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 위 왔다 갔다 하지만 이렇게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일단 수렴이라고 하고요. 이 두 가지는 일단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예를 좀 더 들어볼게요. 어떤 특별한 수열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A에는 C라고 해서 이렇게 상수로 정의된 수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이는 좀 특별한데 n이 1일 때도 C요, n이 2일 때도 C요, n이 3일 때도 C요, n이 4일 때도 C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결국 그냥 뭐라 쓸 거냐면 네, 결국 C예요. 근데 앞서 본 두 가지 경우랑 조금 다른 건 앞서 본 두 가지는 가까워지는 경우였던 거고요. 얘는 그냥 그 값이 딱 정말 된 거죠. 그래서 수렴은요. 가까워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딱 특정한 값이랑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 잘 기억해 두시고 그럼 문제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수열이 등장했어요. 수열 2n분의 1이라고 하는 수열이 등장했는데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일반항 2n분의 1의 값은 요 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표를 좀 보시게 되면 얘가 지금 현재 2분의 1에서 시작해서 점점점 내려와서 어떻게 가죠? 0이라는 값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0이라고 하는 값은 극한값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 결과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n제곱분의 1은 결국 어떻게 돼요? 0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여러분 문제 1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수열의 극한값을 구하세요. 여러분 얘는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냐면 지금 얘는 AN이 3이라는 수열이죠. 상수 수열이네요. 그죠? 얘는 첫 번째 항도 3이요. 두 번째 항도 3이요. 뭐 세 번째 항도 3이요. 이런 아니니까. 결국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인 건데 AN이 지금 3인 거니까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3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약간 요 아이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보세요. 얘는요 어떤 느낌이냐면 얘가 고정이 되어 있어요. 분자는 고정인데 n이 커질 거잖아요. 여기가 분모가 점점 커진다. 분자는 고정인데 분모가 커진다. 이런 수들은 다 어디로 가죠, 여러분? 네, 맞아요.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도 볼까요? 얘는 여기가 첫 번째 항이고요. 얘는 여기가 두 번째 항이고요. 얘는 세 번째 항인데 얘가 n번째 항이네요. 얘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아이인데 과연 n이 커짐에 따라서 AN은 어떻게 될까라고 계산을 해보게 되면 2라고 하는 게 일단 고정이 되어 있고요. 뒤에 무언가가 빠지는데 이 분자가 지금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정. 근데 얘가 커질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대략 어느 정도 값이 될 거냐면 0에 가까워지겠죠. 이 아이가. 그쵸? 그러니까 2에서 0에 가까워지는 값을 빼니까 t가 나겠어요? t가 안 나겠어요? t가 안 나죠? 그래서 아마 얘는 2에 가까워질 거예요. 그쵸? 그렇게 하시면 됐고 얘도 해보겠습니다. 얘는 이 자체가 일반항이네요. 그쵸? 그래서 AN은 1 더하기 3n분의 1로 쓸 수 있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3n분의 1 뭐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생각을 좀 해볼게요. 얘가 이제 고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언가를 더하는데 이 더하는 아이를 좀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기가 고정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지금 연보라색 부분의 값은 0에 가까워질 거라고요. 그래서 1에다가 0에 가까워지는 값을 더하게 되니까 결국 뭐가 될까요? 아마도 1에 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보시고 네, 나중에 이제 극한값의 성질이라든지 계산을 보시면서 좀 더 정확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어떤 약물은 복용 후 매일 몸 안에 있던 양의 50%가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예, 먹은 것들은 뭐 다 배출되잖아요. 그죠? 약물이 복용 후 매일 몸 안에 있던 양의 50%가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근데요, 이 사람이 2mg을 복용했어요. 그래서 n일이 지난 후에 남아있는 약물의 양을 AN 밀리그램이라고 할 때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AN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는데 여러분 이거 사실은 문제를 풀지 않고도 답이 뭐예요? 0이겠죠, 뭐. 그쵸? 뭐 계속 세워나가는데 뭐 남아있는 게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2mg이 있었어. 하루가 지나면 이게 반만 남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mg에 얼마요? 반. 50%만 남는 거니까 남는 게 이제 반인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 약물을 했고 이제 이거 하루 지난 거 하루. 또 하루가 지나볼까요? 그러면 이 밀리그램에 요만큼 있었는데 또 하루가 지났으니 이마만큼의 이제 2분의 1이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기도 1일이니까 얘 입장에서는 이 1이겠죠. 그러면 남는 게 뭘까요? n일. n일 지나고 남은 약물의 양. 이게 뭐래요? AN 밀리그램이래요. 뭘까요? 1일이 지나면 2분의 1에 1. 합쳐서 2일이 지나면 2분의 1의 제곱이네요. 그쵸? 그럼 얘는 2mg에 2분의 1의 n이 되지 않겠어요? 그쵸? 그래서 결국은 AN은 2 곱하기 2분의 1의 n이 되는 것이고. 그럼 계산하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2분의 1의 n은 뭐가 될까요? 분자가 우리가 2분의 1의 거듭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지수 함수에서도 경험을 해봤겠지만 이렇게 분자가 고정이 된 상황에서 분모가 계속 커질 거예요. 그쵸? 이런 아이는 어디로 가요? 0으로 가겠죠? 그래서 결국 뭐가 될까요? 0이에요. 그쵸? 어떻게 되겠어? 다 배출되니까 당연히 남는 게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바로 이어서 발산 한번 볼까요? 수열의 수렴에 대해선 이해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수열의 발산은 무엇일까? 네, 수열 AN에서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수열 AN이 수렴하지 않는 경우 뭔가 발산은 수렴하지 않으면 그걸 발산이라고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보겠습니다. n에다가 이제 1을 넣으면 A1은 1이요. A2는 여러분 4죠. A3은 9요. 뭐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아래에 바로 표를 보셔도요. 커진다. 점점 커진다. 뭐 이런 느낌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틀렸어요. 이게 마이너스 2의 n제곱이거든요. 그러면 B1은 마이너스 2, B2는 마이너스 4, B3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래 시각적으로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이렇게 점점점 어때요? 아래로 뭐한다? 작아진다. 절대값은 커져요. 그런데 이제 뭐죠? 부호가 마이너스인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정의할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래서 위로 쭉 올라가고 얘는 쭉 내려간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네, 수열 A에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게 뭐냐면 수열 AN에서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일반항의 AN 값도 한없이 커져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무한대, 커진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n이 커질 때 AN이 커진다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네, 무한대는 상태를 표현하는 거죠. 숫자는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수열 AN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하는 것은 수열 AN에서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일반항 AN의 값이 음수이면서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는 거죠. 값은 음수인데 절대값은 커지는 거. 아래로 그래프상으로 아래로 계속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마이너스 무한대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마이너스 무한대다 라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도움을 받아서 방금 전에 예를 든 걸 좀 표현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얘가요. n의 값이 커짐에 따라 점점 커졌어요. 그쵸?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쓸 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무한대라 쓸 거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 아까 마이너스가 또 빠졌어요. 마이너스 2의 n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다시 올라가서 보시게 되면 수열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있는데 수열이요. 수렴하지 않으면 무조건 발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산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음의 무한대로의 발산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스스로 확인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극한값을 계산하는 건 아니니까 아까 제가 뭐 분자를 고정시켜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지금은 이렇게 시각적으로 판단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원래 그래요. 지금은 보겠습니다. n이 커짐에 따라서 지금 이 함수값이 보시면 커진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이제 무한대 쓰시면 되고요. 얘는 절대값이 커지는데 부가 마이너스죠. 아래로 쭉쭉 내려가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마이너스 n의 제곱이라고 하는 수열은 마이너스 무한대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 3번도 여러분이 푸시겠지만 아직은 우리가 극한값 계산으로 하면 안 되고 그 시각적인 거에 의존해서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이미 느낌을 좀 알고 이제 함수의 극한을 배웠기 때문에 해보겠습니다. 1번항 여기 있네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 어떻게 될까요? 3을 계속 곱하잖아. 어떻게 될까? 커지겠죠. 그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마이너스 2n인데 보시게 되면 이거 고정이에요. 고정. 근데 빼는 양이 점점점 많아져요. 점점점 많이 빼면 그래프상으로 아래로 쭉쭉 내려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아까 전에 발산의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AN이 무한대로 가는 경우, 그 다음에 AN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또 특별한 아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되게 중요한 정의예요, 사실은. 보세요. 수열 AN이 수렴하지 않아야 되고요.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볼 건데 우리는 이런 아이를 먼저 이야기하고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린 이런 아이를 지금 아래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이로는 여기다 쓸게요. 이런 아이들을 우리는 진동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요. 진동하는 수열은 수렴하지 않습니다. 진동. 그래서 보세요. 얘가요. 지금 보시게 되면 A1은 마이너스 1, A2는 1, A3은 마이너스 1. 이래서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래요. 그래서 얘는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왔다 갔다 하는 폭이요. 되게 일정해요. 그래서 n이 커짐에 따라서 마이너스 1? 1?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진동이라고 합니다. 진동 발산. 네.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보시게 되면 이 두 번째 아이인데요. 얘는 이제 여기다 쓸게요. B1은 마이너스 1, B2는 2, B3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뚝 이렇게 되는데 보시면 왔다 갔다 하는 거 하기도 하지만 이 왔다 갔다 하는 폭이 점점 커지는 거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네. 뭐 마이너스 무한대도 아니고 수렴도 아니죠. 그래서 이 아이는 아까 뭐라고요? 진동. 그래서 발산 진동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진폭이 일정한 경우가 있고 네, 위아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진동이라고 하는 거는 발산하는 수열에 대해서만 이름 붙이는 거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수열 AN의 수렴과 발산이라고 했어요.
수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딱 알파인데요. 얘가 알파는 실수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림으로 그리면 어떤 특정한 이게 알파라고 한다면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는 이런 경우도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가까워지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 이거는 진동이 아닙니다. 수렴이에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좀 독특했는데 이렇게 된 수열 같은 경우에는 요 값이 그냥 그 값에 그냥 딱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수렴은 두 가지가 있는데 가까워진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수렴도 있고요. 좀 독특한 방금 얘기한 요런 아이들은 예, 알파랑 C가 같게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발산의 경우는 세 가지가 있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는 무한대.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 그 다음에 진동이 있습니다. 진동 같은 경우는요. 진폭이 일정하거나 아니면 진폭이 점점 커지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문제 4번. 다음 수열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극한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해보죠. 얘가 A인인가 봐요. 원래는 이렇게 풀면 안 돼요.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냥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얘가 고정인데 커지네요 계속. 그럼 전체적으로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 다 아시잖아 그죠? 커진다. 리미트 A이 커진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는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렵고 우리가 1학기 때 유리함수식 정리한 것처럼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까요? 그러면 아마 좀 잘 보이실 거예요. 그럼 얘는 2 더하기 n분의 1이라고 하는 그런 수열이거든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얘는 고정이고 분자가 고정인데 분모가 커진다.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 값 자체가 0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수열의 극한값은 결국 뭐가 된다? 2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여기서 얘가 일반항인데요. a는 10 빼기 2분의 n인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0 빼기 2분의 n입니다. 얘가 지금 고정인데 얘는 마이너스가 있는데 얘가 커질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부호는 마이너스인데 절대값은 커지니까 얘는 발산.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어떨까? 뭔가 이렇게 마이너스 1에 하고 이렇게 지수가 있는 경우는요.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n은 1일 때 이렇게 쓰지 말고 a 이렇게 쓸게요. a 이렇게 쓰면 a1은 1 빼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2가 되고 a2는 1 빼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빼기 1이니까 0. 그 다음에 세 번째까지 한번 해볼까요? 얘는 1 플러스 1이네요. 2, 0, 2, 0, 2, 0, 2, 0.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 말할 수 없어. 진동. 발산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 되게 중요해요. 다음을 각각 만족시키는 수열의 예를 찾아 써놓으시오. 별을 그리고 싶은데 됐다. 그죠? 다음을 각각 만족시키는 수열의 예를 찾아보시오. 뭔가 이렇게 똑같이 마이너스 1에 대한 어떤 거듭되는 부분이 있는데 얘는 수렴하고 얘는 발산한대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서 수렴하게끔 하고 싶다면 그 진폭을 줄여야 되는 거니까 뭐 A는 어떤 거 좋을까요, 여러분? n분의 1 같은 거, 그쵸? 예, 우리 진서가 그때 n분의 1 예를 들었었는데,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똑같이 마이너스 1의 거듭이 있는데 발산해야 되니까 뭐 진폭이 일정하거나, 그죠? 어떻게 돼야 될까요? 뭐 더 커져야겠죠? 그래서 그때 우리 진서가 n이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6번. 수학 영역을 좀 길러봐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은 이런 문제가 좀 중요한데 일단은 여러분한테 바라고 있는 것은 교과서에는 그림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그림 뺐거든요. 우리가 주기 함수를 그려보자라는 거죠. 주기가 1이고요. 정의된 함수 fx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그릴 수 있냐? 일단은 나와 있는 거 먼저 그리세요. 0,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1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절대값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아마도 여기 2분의 1이면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요. 그쵸? 근데 주기가 1인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이 그래프가 계속 반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가 한 2분의 3쯤 되는 거지요. 요렇게. 그 다음에 뭐 여기도 그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 정도 될 거고 이렇게 그래프가 계속 그려질 거예요. 쭉쭉쭉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 그랬을 때 얘가 새로운 함수를 정의했네요. F1은 A1, F2는 A2, F3는 F3이라고 해서 Fn은 AN이라는 수열을 정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극한과 수열의 극한을 조사를 하는 것인데 보시게 되면 일단 함수의 극한 입장에서 보면 얘가 이제 여기 n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죠? 틀리죠? 이게 x죠. x가 이제 무한대로 갈 때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진동인데 수열의 극한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 fn을 an으로 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얘를 나열을 하자면 A1은 이쯤 되겠다. 그죠? 0이에요. 여기다 0이었으면 안 되잖아. 여기가 이제 1일 때 이 값이 0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마 A2가 여기 있을 거니까. 그쵸? A2도 0이에요. 그래서 얘는 상수 수열이다. 그죠? 그래서 얘는 모든 값이 0인 그런 수열이니까 극한값은 뭐예요? 0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함수의 극한에서는 진동이지만 수열의 극한에서는 이렇게 수렴하는 거가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거를 수학 역량 기르기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